밥만 맛있게 잘 먹어도 아이고 잘 먹네. 혼자 재밌게 놀기만 해도 어구 잘 노네. 잠만 잘 자도 아이고 예쁘게도 잘 자네. 어렸을 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과분한 칭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 어른 상관없이 누구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친 일상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이제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오늘 수고한 나에게 주혜야 고생 많았어 정말 기특하다 우쭈쭈쭈쭈 이런 셀프 칭찬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하루하루 사소한 칭찬이 쌓이면 그저 그랬던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다 삐져나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yeah.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다 삐져나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Thank you.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딕펑스의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룹 샤프의 곡인데 원곡도 좋지만 이렇게 밝고 경쾌한 편곡이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순상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이번 여름은 늦더위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입추 그리고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덥네요. 게다가 오늘은 오는데 차까지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왜 막히지? 하면서 밖을 봤더니 앞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오늘은 특별히 무더위에 야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고 싶네요. 택배 기사님, 설치 수리 기사님, 건설 노동자님, 환경 미화원님, 그리고 그 외 밖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디가 진행하는 유음타 방송 듣고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입추입니다. 순상뉴스에서 나온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달력의 8월 8일을 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당첨자를 뽑아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퀴즈 나가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신 후에 정답 맞춰주시는 거 약속해주세요. (8월) 셋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도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상 뉴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운동하고 오셨나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좀 실내가 좀 추워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었나요? 네, 답답해 보이나요? 아니요. 잘 어울립니다. 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근데 뭐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좀 선선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가을 겨울에 이렇게 뭐 헤어 관리 비법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신가요? 그럼 궁금해서 네. 나중에 또 네. 좋은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뉴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한국도 미국처럼 또 점점 번져가는 팀 문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디 그 미국에서 유학하셨잖아요. 그럼요. Hi, thank you. 저기 라디오. 그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그 네. 팀 문화 여기 바로 적응하셨나요? 저는 바로 적응 못했고요. 네. 그래서 몇 번 그 팁을 까먹은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주변 그 한국인 친구들이 네. 그러다가 어글리 코리안 소리 듣는다. 뭐 이런 질타를 받기도 했었죠. 뭐 웨이터하고 갈등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안 가고 계속 멀뚱멀뚱 날 쳐다보길래 sorry, I forgot 이러면서 맞아요. 조금 챙겨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인턴을 했는데, 네. 그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팀 문화였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예,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적게는 한 5에서 10%, 또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내야 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지인들 말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이제 내면은 된다고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한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한 2,000원 정도 이제 더해서 12,000원 정도 지불을 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10,000원짜리 음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단가가 조금 그 높은 것들이나 네.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땐 네. 음식 비용이 올라가는 것만큼 또 팁도 올라가니까 네. 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 비례해서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니까 더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늘 음식값 계산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미국의 문화로만 이제 알려졌던 팀 문화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확산되는 이제 분위기라서 이제 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아직까지 이제 미국처럼 이제 반강제적인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 뉴스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네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 택시, 이제 타다 이런 택시 업계가 팁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서비스의 만족을 느끼면 기사에게 최대 2,000원을 팁으로 지불하는 감사 팁 기능을 하루 평균 2,000명 정도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팁 액수는 승객이 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이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또 최대액은 2,000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이제 기사에게 전달한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팁을 요구하는 식당이나 이제 카페 등도 심심찮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명 맛집이라고 이제 잘 알려진 유명한 가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테이블이나 아니면 또는 결제하는 장소에 팁 박스라고 이제 적힌 투명한 상자들을 이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팁 문화가 반강제적이잖아요. 네. 팁을 안 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손님하고 또 웨이터하고 싸우는 것도 저는 본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있었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한다고 해도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손님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팁 박스를 이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또 관련 결제 기능을 넣는 것 자체가 팁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그 한 음식점 주인이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식당 내에 게시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를 본 이제 한디처럼 이를 본 한 네티즌이 해당 커뮤니티에 이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이용자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팀 문화에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네티즌들은 서빙 직원이 이제 불친절하면 5,000원 빼주냐, 또 업주가 종업원 월급 올려주는 대신 손님한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살짝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팁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한동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중부일보 팩트 인사이드 팀이 이와 관련해 팩트 체크를 실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팁을 주는 것, 또 받는 것,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네. 먼저 택시업의 경우 그 부당한 요금 부과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내리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팁 문화가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팁의 액수는 보통 요금의 10에서 15% 내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팁 자체 위법성은 이제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식업계 팁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규칙을 보면요, 식품 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게시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고객에게 제시한 실제 가격에 더해 추가 요금을 강요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강제성 및 의무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팁 박스가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손님들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부 가게나 이제 업종에서 시작된 팁 문화가 모든 서비스 산업에 이제 적용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여론조사 플랫폼 더폴이 이제 시민 22,203명을 대상으로 카카오 택시 팁 서비스 문화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57%가 시범식으로 운영되다가 결국 배달비처럼 고착화될 것이 우려돼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팁 문화가 고착화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규 요금에 더해 부가 비용이 이제 더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팀 문화가 우리 문화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또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문화 확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원래 우리 문화대로 좀 살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순서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마지막 순상 뉴스는요. 중국 한국단체 관광 허용 6호가 몰려온다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으로의 자국민 단체 관광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민의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전해왔는데요. 이로써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이 약 6년 5개월 만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6년 5개월간 막았던 단체 여행을 지금 갑자기 허용한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정확한 이유 등은 이제 발표가 안 돼서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와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18일 내일이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 이후 강경한 대중 메시지가 나올 것을 우려해 좀 긴장을 완화하려 선제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9월 23일에 개막하는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로는요. 중국의 경제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은 현재 내수 소비하고 물가가 동시에 이제 장기 침체되는 상황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제 관광 산업 규제를 좀 풀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단기적으로 늘리고 또 내수 시장을 활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당장 한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때 가장 번거로운 절차 중 하나가 이제 지문 등록인데요. 네, 중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 여행이 허용된다면, 경기도 내 관광업도 활기를 좀 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요. 또 정부나 지자체들도 또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 역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관광공사는 9월 13일 베이징, 또 15, 16일엔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경기도 여행을 이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 현지 여행사의 한국 상품 개발 담당자들을 초청해 관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중화권 온라인 플랫폼들과 이제 연계해서 도내 주요 관광지 투어 상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정말 예쁘고 또 즐기기 좋은 여행지들 많잖아요. 네. 특히 저는 수원 화성의 야경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정말 예쁘죠. 행궁동, 네. 행궁동에 맛집도 많고 네. 예쁜 카페도 정말 많은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서 찾아와서 또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돈도 좀 많이 쓰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여행업계의 사정이 조금 더 좋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휘성이 부릅니다. 인썸니아. You know that I love you. Can't you see my eyes? There's only one the real slow. 내가 달리는 길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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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허나 그 길은 온통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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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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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가는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고백에 등 돌린 채 외면할까봐 자꾸 두려워. 바늘 같은 걱정을 빼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끝내 밤을 새워.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너라는 곳을 향해 외로워도 가는 길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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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서 갈 테지 but 저마저 못 들도록 너를 보다 걸려둔 병 네 사랑 갖지 못하면 날 수 없지 영원토록 죽도록 너의 허락만 기다리고 몇 년이든 몇 생에든 너를 위해 존재하겠지만 바늘 같은 걱정을 빼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너 때문에 내 밤을 새워. Because it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불타는 이 사랑 그리움에 지쳐 내리는 비 같은 눈물에 젖어도 식지 않는 것. 매일 입술에 물고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끝내 밤을 새워.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cause there you are, baby, feels like insomnia. I'm not gonna fall without you, baby.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feels like insomnia. 네, 휘성의 인썸니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KSY415님이 유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요즘 퇴근 후 코인 노래방에 가는 낙으로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소 노래를 즐겨 부른다거나 잘 부르는 편은 아닌데요. 얼마 전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축가를 듣고 문득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노래 연습을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보단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신청곡은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휘성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하루빨리 실력이 늘어서 남들 앞에서 멋지게 불러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목표네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사연을 보니까 조만간 멋지게 해내실 것 같네요. 인썸니아 이 노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약간 리듬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임팩트도 있어야 되는데 KSY 415님 연습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뉴음타에서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얘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 전속 사진사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님 다시 모셨습니다.
행정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사이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너무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댓글로 재밌었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1부에 이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 보면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에피소드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뭐죠? 이 사진은 이제 호주에서 뉴질랜드 가는 경우인데요. 정답! 노무현 대통령 비염 사진. 아닙니다. 땡입니다. 땡.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뉴질랜드에 747 이제 대형 항공기가 착륙을 하지만 네. 당시에는 대형 항공이 착륙할 수 없었어요. 네. 뉴질랜드에. 그래요? 그래서 호주에서 우리 비행기를 타지 않고 그 뉴질랜드 총리가 보내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동했는 건데 거기는 이제 이 공기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귀가 그래요? 멍해진 거예요. 귀가 막막해지는 기압 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코를 막고 뚫고 계셨군요. 도착해서 귀가 멍멍하니까 옆에 이제 주치님이 계셨어요. 주치님한테 이제 우리 귀가 멍멍할 때 기압 차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거보다 이런 민간요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코를 잡고 시계 불거나 역시 귀를 서민적인 잡고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귀가 뚫립니다. 그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또 귀여운 순간 포착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저런 또 장면까지 담아내시고. 하품하면 귀가 뚫립니다. 뭐 이렇게. 정말 그 밀착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싫어했었겠죠. 진짜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저런 민망한 장면까지 다 또 담아내시는 걸 보면은. 네. 이 사진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닌가요? 그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저 옆에 계시군요. 무등산, 광주 무등산을 지금 거기 가면 노무현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무등산에 가면 그 대통령께서 이제 무등산 가면서 중간에 처음 이제 휴식 공간에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이었었거든요. 같이 앉아서 휴식 취할 때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사실 그 전 대통령 얼굴을 잘 모르는 우리 뭐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완전 Z세대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면 그냥 한상 산악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네네. 자, 이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아니 이 사진은 영화 포스터 아닌가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2012년 대선 때 열차 이동할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와, 고민하는 모습을 담아낸. 앞에 옹고하고 뭐 말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와, 저 사진은 진짜 명작인데요? 와, 저 옆에 그 영화 제목만 붙여놓으면 진짜 영화 포스터 같아요. 부산으로. 부산으로, 부산행,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명작 사진 만나봤고, 또 2009년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경북궁에서 장례를 7일장 끝내고, 장례 치를 때, 저 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우는 모습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시면서, 내 반쪽이 사라졌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8월 달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좀 그때 그 해는 2009년도가 상당히 슬펐던 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 끝나고 나서 이제 광화문에 이제 노제를 지냈거든요. 서울광장에서 했는데 기억나요. 그때 3시간을 이제 시민들이 안 보내준다고 못 보내준다고 이제 수원에 여기 중부일보 있는 근처에 화장터에 이제 화장하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시민들이. 저도 이제 버스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앉아 차에 있었는데 좀 보내달라고 빌었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통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예.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권호 씨 아드님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진짜 보내달라고 안 된다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장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이후에 이제 풀어주셨어요. 시민들이 안 보내주셨어요. 참 그 정도로 또 시민들이 사랑한 대통령이 네. 아니었나 싶네요. 그죠? 그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좀 몇 년이 지났죠, 벌써? 14년. 예, 14년. 14년이 흘렀는데도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뒤에 이제 대통령이 계시는 이제 관이 있었어요. 네. 저게 이제 그 봉화에 그 시민 주민센터 네. 예, 강당에서 모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소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대통령님 제사를 그때 모시고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화려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냥 우리 집 제사상보다 더 소박하게 하시는 보고 이건 남겨두고 꼭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정말로요. 예. 저 사진 한 장이 담아내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병풍 뒤에 대통령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 사진도 저 지금 영정 사진도 사실은 공수해 오는데 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봉화로 내려오려면 그 당시 KTX가 밀양역에서 섰거든요. 네. 이제 서울역에서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부탁해서 인쇄가 보내주는데 서울역장 당시 철도청에서 못 싣는다, 실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표를 끊고 계속 들고 탔습니다. 한 명이 들고 타셔가지고 밀양역에서 들고 2시간 동안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풀리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다음 안 되니까 들고 계셨더라고요. 거의 자기 발등에 올리고. 그래서 그 역장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분이 그럼 난 들고 타겠다. 그래서 들고 그때 액자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밀양역에 제가 트럭을 또 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밖에 스틱으로. 네네. 트럭 몰고 가서 받아서 그 징칸에 후배들이 앉아서 안고 그래서 트럭 몰고 또 봉화에 와서 이제 영정 사진을 모셨던 기억이 나네요. 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시작과 끝을 다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그 많은 사진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되게 그 대통령이 찍기 싫어하는 장면까지 다 포착하셨잖아요. 네. 네. 특히나 또 막 금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먹는 거라든지 뭐 흡연하는 장면 근데 왜 굳이 찍으실 거예요? 원래 사람 찍지 마라 하면 찍고 싶어요. 원래 또 그런 근데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가 TV에서 바라보는 연설하고 있는 딱 정제된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돌아서 가지고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이었죠, 저한테는. 그걸 또 담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도 사실은 좀 밖에 놀라고 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네. 부속실에 요청을 했는데 부속실에서 우린 판단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라. 진짜. 그래서 외교부 경호 할 것이 전부 다 앞으로 장철리가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말아라고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떨어졌었어요. 우와.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카메라 들고 다녔는데 누구도 터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서 저런 작품 같은 사진들이 많이 탄생이 된 거군요. 그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싫어하시면서 또 어떻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장철현 사진사님 덕분에 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 보면 소위 말하는 B컷 사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런 게 다 B컷 사진 아니에요? 이렇게 코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 개인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진. 개인 사진. 근데 대통령께서 살아서 한 번도 그걸 못 보여드렸어요. 그거 보신 적 없으세요? 못 봤어요. 어머 세상에. 과자만 제가 손녀하고 과자 사진만 액자로 만들어서 네. 세 장으로 엮어서 지금 봉화에 가면 대통령이 집에 가보면 액자로 3개가 하나의 액자에 3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 그 사진만 드리고
아, 그 못 누워 있는 보여드렸죠. 장면은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7일장 지내는 중간에 제가 이거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개했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됐고 그 공개되고 나서 외신이나 뭐 할 것이 전부 다 이 대통령 사진 보고 놀랬던 거죠.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많이 하고 나서 뿌듯한 게 그때 이후로 그 대통령의 어떤 권위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당시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진을 맞아요. 그래서 소박한 뭐 그 예. 수타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딸이랑 노는 장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아.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그렇구나. 장철영 행정관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 이렇게 또 그 새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진이 노무현 잘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기자들은 쇼를 잘 못해요. 언론 플레이라 이미지 사진 찍기는 별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딱딱한 모습, 절제된 모습만 보여줬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쇼맨십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원래 이제 이야기 많잖아요. 그 막 싸우다가 네. 하나씩 팍팍 터뜨리면 정치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아,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카메라만 들이대면 갑자기 그 쇼가 나오는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좀 강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게 아예 그냥 아예 관심이 없으셨군요. 사진 찍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자는 소리도 없었고. 아.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부인 분들도 궁금합니다. 아무도 제가 여태까지 세 분의 대통령을 뵀지만 네. 영부인도 뵀지만 영부인도 사진 찍혀놓고 네. 사진 보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요? 예. 헉, 사실 영부인이기 전에 여자잖아요. 네. 여자는 또 사진 찍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른쪽 얼굴이 예뻐 이런 것처럼 그런 뭐 요구사항은 없으셨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었고 그 요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에 대한 정책 메시지이기 때문에 행사 위주로 나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대통령도 그 행사의 취지를 다 아니까 당연히 전수사진사들 알아서 찍고 알아서 너무 철이 없는 생각이었네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오른쪽 얼굴만 찍어주세요. 영부인 분들 중에서 좀 사진발이 잘 맞는 분은 누구셨는지 궁금해요.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좋다 이건 아니었어요. 성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죠. 그 세 분 이제 김정수 여사님만 서울 사람이고 인천 사람이었죠. 네. 인천에 태어났으니까 나머지 두 분은 또 경상도 분이었어요. 네.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니까 저도 사투리 쓰니까 네. 다 알아듣죠. 얘가가 또 전라도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도 다 알아듣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영부인 분들도 대부분이 소박하셨고 그냥 특별하게 뭐 나라는 것을 막 내세웠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정치인의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정치인을 찍는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그 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다른 언어이자 메시지거든요. 사진은 그러니까 글만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책을 막 뒤져다 보면 사진이 있으면 잠깐 멈춰요.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네. 그만큼 이 사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을 찍히는 사람들도 왜 어떤 사진을 찍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치 철학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공개할 때 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사진을 평생 또 해오신 거잖아요. 네. 본인이 가진 사진에 대한 철학이 뭐 따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도 하나의 메시지고 네.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낫다라는 명언 제조기세요. 네, 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역사고 기록이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림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듯이 똑같이 그런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내 과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좀 솔직해지는 모습. 네.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지, 좋은 사진이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좀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사진은 네. 맛있는 사진이다. 맛있는 사진이다. 네. 왜요?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진도 맛있어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네. 맛있다. 이 네. 사진. 이런 단어. 사진 그죠? 보면 사람들이 좋아. 표현. 맛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맞아요. 좀 너무 풍경 멋지다. 그럼 멋지잖아요. 맞아요. 평생 그 대통령 사진사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또 인간 장철영으로서 본인이 만약에 사진이 찍힌다면 어떤 모습으로 찍히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남들이 저를 찍어줬을 때 가만히 있는 모습보다 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좀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는 네. 모습. 저는 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주의거든요. 네.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요. 네. 막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움직이는 거를 참 잘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고맙겠죠? 그쵸.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 잘 찍어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그러면, 그 대통령 전속 사진사로서 뭔가 이렇게 직업병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개팅 가면은 전 진행하는 이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이 늘 실패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가게 되면 네. 행사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의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기자들 옵니까? 기자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포토라인 어떻게 설치하고 청와대에서도 일하셨으니까. 네. 눈에 그냥 딱 보이니까 이 행사 진행을 쉽게 빠르게 그다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행사장을 보고 어떻게 세팅하면 그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맞춰주고 있는 걸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네. 최대한 그림 만드는 데서도 도와주고 와, 그림을 만드는, 그죠. 각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해주고 직업병. 예, 네. 약간 기자들 오면 더 분주해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기자 관리를 이제 보통 딴 사람이 해야 돼. 공보팀에서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제가 막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예. 오히려. 예. 그게 또 직업병이신가 봐요. 그죠? 직업병이죠. 재밌네요. 오늘도 장철영 행정관님이랑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장장 2주간에 걸쳐서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2주 동안? 좋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는 것 같고요.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색다른 중부일보와 보이는 라디오를 색다르게 좀 했는 것 같고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장철영 행정관님이 추천해주신 곡을 틀어드릴 텐데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2009년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봉화에서 다들 그때 이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가 계속 나왔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근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제가 서영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기에 네. 이 노래 너무 좋다. 혼자가 아닌 나.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이제 같이 가야 돼. 이제는 대통령이 안 계시지만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틀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7일장 되고 나서 이제 49자 한데도 맨날 틀었었거든요. 앉아 있으면 라디오 들듯이. 네. 그러니까 그만 틀으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지금도 들으면 뭉클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거군요. 네네. 2주 동안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틀어드리겠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뉴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쏜다 빵냥. 이번 주 순삭 뉴스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귀 쫑긋 하세요.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조커, 2번 유커, 3번 브로커, 4번 앵커입니다. 자,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8월 17일 뉴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공짜로 받아가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이죠.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